주식을 알려드리는 시간 주식대학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을 보내고 돌아온 이 5월의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앞자리 7자까지 단 63포인트만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일도 휴장을 앞두고 있고 이 셀인 메이라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동력은 당연히 이 반도체가 제공을 했죠. 나스닥 기술주의 훈풍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시총 1000조를 돌파하면서 12%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장을 또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식대학 함께해 주실 교수님, 이온우 교수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주식 성적을 D, E, F에서 A, B로 끌어올려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제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른 섹터를 공략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잡아내느냐가 오늘 방송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내일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족집게 종목 2가지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우측에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채팅창까지 입장을 해주셔야 시장에 대한 정리들 그리고 그날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창까지 반드시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견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세에 힘입어서 6,936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000포인트까지는 63포인트가량 남겨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1200선 회복해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고점에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승장을 기회의 또 장으로 꼭 활용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막상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서요. 네, 이럴 그렇죠. 때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셔라. 그렇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네. 이런 이제 지금 사실 역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코스피가 그렇죠. 거의 7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게 올라가고 있는 말에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아니면 아직까지 달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의 말에 그런 말에 올라타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출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 출발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애들 등에 딱 올라타면 이제 나는 제대로 딱 타고 제대로 된 말에 타가지고 주가를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 제가 여기서 방송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황적인 힌트나 개별 이슈적인 힌트나 이런 건 드리지만 종목명을 말하진 않죠. 대놓고 또 언급해 드리고 있진 않죠. 그렇죠. 네. 방송에서 대놓고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채팅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 두 종목 꼭 가져가셔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지수 상황이나 수급을 보시면서 또 교수님만의 또 인사이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코스피가 꽤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외인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자리에 외인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런 상황이면 코스피가 6,800 이상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번 주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갔죠. 이제 코스피가 7,000선 이제 신고점을 또 이제 목 앞에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으로 사실상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피 위주로만 시장이 흘러가죠. 왜냐? 외인이 이끌고 가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라고 했을 때 그에 걸맞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위주로 장세가 흘러가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재밌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역사상 신고점에 있죠. 여기서 사실상 외인들은요 이탈을 해야 이게 좀 아구가 맞거든요. 진짜로 신고점이라면.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닥은 안 볼게요. 저는 웬만하면 코스피 위주로 봅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개인이 순매도세, 그것도 4.7조 원이나 되는 순매도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외인은 오히려 거의 3조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기관도 2조 가량 매수를 해요. 이게 뭐냐? 자, 이게 뭔지를 파악하려면 개인 그리고 외인 기관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집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겁만 한번 확 주면요. 그냥 사방팔방 흩어지면서 지수를 밑으로 깔아 뭉개버려요. 얘네들이 이제 매수세가 높아지면. 근데 외인과 기관은 정반대입니다. 매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일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특히나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관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1%대 상승해서 머물러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코스피가 이렇게 6,900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처럼 외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요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같이 보는 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70원. 아까까지만 해도 1,468원 그쯤까지 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거는 외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충분히 좀 이제 원화 기반의 자산들이 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는 게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 전쟁이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와도 좀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도 뭐 어떻게 돼요? 달러 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장이 이미 적응을 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 요건 이제 뭐 케빈 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요런 거 다 말씀드리다 보면 1시간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요 시황은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걸 잡기 위해서는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기회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이윤호 교수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들어서 특히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죠. 실적 시즌 체크해 주시면서 다양한 종목들 생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린 현대오토에버 5거래일 만에 15.2%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 줬고요. 더불어 퀄리타스 반도체와 일진파워까지 오늘 장에서 최고가 경신을 해내면서 각각 116.2% 그리고 33.1%의 상승률을 단기간에 터치해 줬습니다.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하면서 지수가 확실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다 보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포모 현상을 확실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님 상승률 표를 또 체크해 보면은 네. 그래도 이 시장 대응하시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에 네.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그렇죠.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포물을 불러오는 시장이 맞아요. 저도 공포심이 또 들죠. 네. 그렇죠. 이게 저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너무 고점인 게 딱 차트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샀어. 어떻게 돼요? 또 옆집 뭐 누구는 이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내 눈앞에서 올라가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12%가 상승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포모 일으킨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충분히 그런 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이나 사업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고요. 여기 보면 우리 그런 매력적인 친구들 잘 잡아왔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뭐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뭐 두 자릿수긴 하지만 33%,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요 같은 경우도 15%,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2%, HD 현대마린엔진 37%.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포모를 일으켜서 포모 때문에 이렇게 포모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 산업 시황, 글로벌 산업 시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머릿속에 데이터를 쌓으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못 올라간 회사가 뭐가 있을까? 1차로 그걸 찾고, 두 번째로 뭘 찾는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좋거나 공시가 좋은 게 뭘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승률이 한 60~70%는 그래도 기존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굉장히 그게 뭐 쉽지, 그게 다 되면 다 돈 벌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으면서 쉬운 거예요. 마인드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좀 기다려야 돼요. 며칠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네.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막 SK 하이닉스 신고가 찍고 막 10% 하루 만에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서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황적인 부분을 좀 접목해서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윤호 교수님께서 그동안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이 상승률 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된 종목들 많이 포착된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엔 또 오늘 장에 뜨거웠던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현대오토에버부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5거래일 만에 또 빠르게 올라왔는데 예.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향후 대응 전략은 일단 매도하자. 매도 의견. 뭐 15%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뭔가 좀 더 첨단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좀 더 베이직한 예를 들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최하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명히 로봇주, 특히나 현대차 로봇, 그러니까 아틀라스 관련주들의 분명히 뭔가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로봇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대입을 하겠다, 공장에 대입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봄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간 트렌디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섹터, 지금 그 섹터들 지금 발굴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미리 발굴해서 지금 늦지 않게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현대오토웨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매도하고 좀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거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그 지지난주인가요? 네. 뭐 아무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희가 생방송 후에 22%가량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신고점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22%가 상승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더 가져갈 만해요. 얘는 개별 공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차트 보조 지표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포함을 거기다가 이제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단이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주면서 아주 슬로우하게 약간 옛날에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알죠. 예, 얘는 거북이 같은 종목이에요. 토끼는 한 번에 팍 하고 치솟았다가 죽죠. 나중에 지죠.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느릿하게 가다가 결국은 이깁니다. 네. 예, 약간 그런 이제 거북이 같은 종목. 왜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컨센서스 그리고 뭐 공시적인 부분, 개별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얘는 일단 조금만 더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음 거 대우건설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대우건설, 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고 나서 126%가 상승 나왔어요. 제가 이때 아나운서님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제가 이제 대우건설 공략할 때 이때 네. 건설주가 정말 저평가라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입 아프게. 네,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때 당시, 요때 말고 요때 이제 말고 요 우리가 공략할 당시에 어땠어요? 그냥 그 차트 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트 자리 자체는 또 고점이 아닌가. 차트 자리 자체가 이미 고점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저점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얘네들 실적이나 뭐 수주 잔고나 아니면 글로벌 뭐 그런 이제 원전 수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수주 잔고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여기가 고점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대우건설을 좀 대장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고, 요거 말고도 여기랑 이제 비슷한 궤로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다른 뭐 DLENC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나서 신고가 계속 갱신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 야 건설주 요새 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너무나도 저평가. 이 차트는 고점이었을지언정 제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저점인 거예요. 요런 저점 판독기, 저의 눈이죠. 그렇죠. 예, 이 눈은 어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하단 QR코드 카메라 켜고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팅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그때 시장에 대한 코멘트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자 퀄리타스 반도체. 사실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광반도체 관련 대장주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략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먼저 공략을 했었죠? 파이버 프로. 그렇죠. 파이버 프로를 먼저 광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해서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었더라? 200%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는 뭐 세 자릿수 기준으로 노니까요. 200%가 넘고 그런 이제 상승세를 나오는 상태에서 걔가 또 크게 그렇게 막 조정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근데 지금 막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광반도체를 포스트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딱
뭔가 선정하는 모습이 나와서 야 그러면 광반도체에 좀 먹을 게 더 없나? 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찾아보니까 야 등잔 밑이 어두웠네. 네. 얘가 대장주거든요 원래. 인터페이스 관련 광반도체 인터페이스 관련돼 가지고. 근데 얘가 이 자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때 딱 공략을 드려가지고 어때요? 116% 상승이 나왔죠. 이런 거 보려면 그 회사들, 상장사들 하나하나의 사업 영역을 다 보고 그게 어떻게 현재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보고 뭐 실적이 어떤지 보고 또 어떤 것도 실적을 안 봐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거기에 속하는지 보고 또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 글로벌사들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또 계속해서 체크하고 머리 아픕니다, 사실. 예,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 아픈 걸 다 하실 필요 없이 하단 QR코드에서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공략주들에 대한 리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공략주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리고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대학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또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 교수님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준비해 오신 섹터 어떤 섹터일지 또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꼭 잡아야만 하는 오늘도 상승 나왔던 그런 섹터를 준비해 나왔는데 바로 전력, 전선. 이쪽 섹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전을 많이 갖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원전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전력을 만들었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을 보내야겠죠. 그렇죠. 네, 전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선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강세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선 테마주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주가가
야, 이거는 말이 되는 움직임인지 좀 사실 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봤을 때는 요 자리, 이 자리가 항상 우리는 고점이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다른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횡보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이 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는 이쪽 뭐 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회사 요런 회사들의 주가의 수급이 주식의 수급이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선 자체가 굉장히 좋고 전력기기 자체의 그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점을 간 종목이 아니고 여기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 어때요? 한 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 요쯤에서 공략했으면 어때요?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 출발하기 전에 잡을 겁니다. 자, 한번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전선 자체도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예요. 물론 지난해 한 10월 그쯤에 AI 버블론이 살짝 터지긴 했었는데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닷컴 버블,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AI 버블론 항상 얘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얘기가 닷컴 버블이에요. 근데 이 닷컴 버블은 진짜로 허구의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 얘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AI 좋죠. 자체가 너무 네. 좋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AI라는 기술 자체가요.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더디다가 점점 빨라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발전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요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인프라로 오늘만 해도 LS 마린 솔루션이 27% 거진 상한가를 갔습니다. 못 갈 것 같았는데 갔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지금 전력 자체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 수급 자체가 외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밑에 전선 전력 설비가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인가 하면 다음 주도 가고요. 지금이 끝인가 하면 다음 주도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주가가 이럴 때 잡기는 조금 뭔가 너무 높을 때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요런 전력기기 혹은 전선 관련주 중에서 분명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애들. 그런 애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발굴하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어렵죠. 자, 그렇다면 하단 QR코드 들어오셔서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고 전력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뭔가 코멘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맞는 그런 종목들 다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선주 상승 이유가 뭐냐? AI 산업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투자가 화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 스마트 팩토리에 거의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로봇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로봇이랑 그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련된 기술, 그냥 로봇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로봇이 알아서 일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AI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AI가 뭐예요? 바로 AI의 AI, 우리 그냥 일반 노동자들, 일반 근로자분들도 일을 시킬 때 뭘 주면서 일을 시켜요? 밥을 밥. 주면서. 그쵸?
AI도 뭘 줘야 된다? 전력, 밥. 밥. 네.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력이에요. 근데 그게 얘가 밥을 좀 많이 먹어. 예,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 AI 산업 투자가 굉장히 높아질수록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견조해지고요. 반도체 수요 또 견조해지니까 오늘 반도체 또 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딱 나오고 나면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딱 시장이 예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력기기 전선 그리고 원전. 우리는 그동안에 원전을 주로 다뤘었어요. 원전을 주로 다뤄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또 여러분들께 많이 안겨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전은 올라간 애들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전력기기나 전선 위주로 올라간 애들 말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애들을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현재 경제 자체에 이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화폐가 굉장히 많이 풀리죠. 네. 화폐가 많이 풀리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전력도요.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AI 기술이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AI 기술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AI 기술은 전력을 많이,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도 역시 전력 수요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현재 올라가는 거는 우스울 정도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고 8천까지 갈 때 야, 뭔 8천까지 생각하냐 하는데 그때까지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8천까지 볼 때 주요 산업 이제 그 8,000피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주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원전, 약간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선이랑 전력주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이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하단 QR코드 이용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의 또 주인공이라고 하면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이던 간에 전력 섹터는 AI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력 관련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전력 관련주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교수님께서는 4월에 대우건설을 통해서 126%의 상승률, 3월에 퀄리타스 반도체를 통해서 116%의 상승을 내드린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다면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네. 오늘의 이 전력 관련 종목들, 네. 종목은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히 전력기기겠죠. 그렇죠. 네. 네. 섹터에서는 이제 전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치고 전력을 빼먹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가 있는데 요 회전기기 제외하고 물론 회전기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 약 70%, 69.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전기기, 배전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배전기기도 약 16%.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거진 85%가량의 86%가량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주가가 크게 갔다면 얘도 역시나 공략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아직 크게 가지 못했어요. 이 사업을 갖고 있는데도 이미 이 사업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 약간 경마, 혹시 아나운서님 경마 혹시 아세요? 조금? 조금 압니다. 네. 이게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경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명마 있죠. 명마. 잘 달리는 명마. 네. 명마는 이 몸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마의 자식은 안 뛰어봐도 그냥 억을 넘어간대요.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종목이에요. 아직 뛰어가진 못했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또 실적이에요. 실적. 요런 이제 사업 영역이 주식 이 차트의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기초적인 모멘텀이라면 여기 이 실적은 저점을 다지면서 동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 주가
를 이제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 이 회사 여기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등을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낸 건데 영업이익이 18%, 당기순이익이 35.4%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감이 많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만큼 그렇게 폭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가 정말 메인스트림이죠. 이번에 메인스트림이 이제 딱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추후에 뭐 당기순이익 35%, 영업이익 18% 이거 현저하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주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뭐 맨날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막 10번씩 막 그죠? 네. 그냥 한 번 딱 사놓고 며칠 후에 팔고 조금 이제 횡보한다 싶으면 조금 더 사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아까 그 LS 일렉트릭 같은 그런 상승률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회사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주 가치 재고,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한 공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뭐 여기 뭐 자잘하게 뭐가 많죠? 네. 요거 보지 말고 밑에 정리해 놓은 거 보자고요. 가장 쉽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해 왔어요. 자, 주주 환영률 목표가 30%고 장기 매출 목표가 4.74조 원. 그러니까 이 성장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ROE 목표 상향 등 지금 좋은 말은 사실 다 써놨어요. 근데 요렇게 이걸 공시에 유가증권 시장 공시에 올렸다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업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딱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상법 개정 지금까지 많이 되었고 뭐 자사주 뭐 매입해서 소각 꼭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슈화가 되면 이런 회사들이 또 그런 거를 더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저점, 그러니까 차트의 저점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앤데요. 자, 얘가 지금 4조 원, 작년에 이제 4조 원의 매출을 냈었고 약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번 해에는 이거보다 더 성장할 게 좀 눈에 보여요, 사실. 그렇네요. 네. 네, 눈에 보여요. 지금 시가총액이 46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전력기기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밑에 뭐 영업이익률이라도 영업이익률도 엄청 높아요. 20% 이상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뭐 EPS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시간에 잡아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네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어때요? 아까 LS 일렉트릭이나 뭐 그런 애들에 비해서.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또 가격대 위치에 있네요. 그죠? 얘가 거진 이제 2026년 1월부터예요. 차트가 거의 10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잠깐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한 4, 5거래일 정도 동안에 횡보를 했어요. 전력기기주들 다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튀어올라요. 여기서 또 조정 나오나 싶으면 갑자기 튀어올라서 사람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회사, 제가 방송에서 말로 이 종목명을 알려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하단 QR코드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가져가셔서 재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족집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기기발 매출 비중이 사업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섹터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지금이죠. 저희가 주목을 꼭 해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 단기 순이익이 35.4%라는 역대급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2030년까지 이 종목의 생산 일정이 풀 마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문량 급증은 물론이고 제품 수령 대기 기간은 3년에서 4년까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실적과 수주를 재료로도 이번 기회에 꼭 공부해 봄직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공부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한 가지 더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전력 섹터 파헤쳐 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두 번째 섹터 또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두 번째 섹터만 봐도 된다고 봐요. 전력 섹터도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네. 이제 방송 시간 10분 남았죠. 아, 그렇네요. 예, 이 10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반도체 중에서 아직 못 간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느냐? 일단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 뭐 삼성전자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나 뜨거워요. 예,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죠. 근데 1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가. 근데 오늘 12%를 상승하면서 최고가 144만 원을 찍어버려요. 자, 이렇다는 거는 계속해서 수급이 뭔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얘가 충분히 올라갔을 경우에 이 SK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수급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낙수효과처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왔습니다. 슈퍼사이클, 반도체는 이제 그 업체 특성상, 업황 특성상 사이클이란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수요, 요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혹은 뭐 반도체 혹한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자, 여기 보면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살래도요. 지금 램 값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즉 그런 것만 봐도 디램 가격 자체가 거의 뭐 우리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이다 할 만큼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요발 이제 충격이 이 가격 충격이 굉장히 좀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한번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비상식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를 우리가 봐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야, 다 간 거 아니야? 다 주가 고점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못 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사 중에서 하나 딱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가 쉬어갔던 지난 금요일 미증시에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펼쳐진 가운데 오늘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12% 급등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23만 전자 달성해 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떤 반도체 종목이 이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희 교수님께서 또 3월 16일에 공략해드린 이수 페타시스를 통해서 50%가량의 상승을 내드린 만큼 오늘의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지막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포모하지 맙시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보드를 이제 주로 이제 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뭐 반도체 뭔가 불량이 있을 때 뭐 그런 거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후공정 장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먼저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실적 자체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조가 안 되는데 매출 규모가 4천억이 넘어가요. 지금 매출 규모가 4천억이 넘어가면서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은요. 보통 시가총액이 1조쯤 된다면 매출액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이 4천억 정도만 돼도 시가총액이 거의 한 2조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점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주주가치 재고 공시인데 뭐 배당 성향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사주 소각을 하겠대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자사주 소각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좋다. 반도체주의자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공시를 해버렸는데 뭐예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에게서 공급 계약을 땄습니다. 이 공급 계약이 뭐예요? 전년 매출액 대비 45% 규모, 약 1,0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급 계약을 땄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주요 파트너사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죠?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캐파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에 이렇게 줬다는 거는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 엄청나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인정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뭐 근데 어떨 때? 고점이 아닐 때. 그렇죠. 예, 그죠? 고점이 아닐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차트 한번 바로 볼게요. 야, 아나운서님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 차트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반도체 투톱이나 SK 스퀘어 같은 관련 이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K 스퀘어 같이 이제 하이닉스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의 수혜를 입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 회사, 이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 주요 고객사, 특히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보통 잘 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번 케이스에는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예.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6년 1월입니다. 이때 이후로 34,000원대를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이 무서울 정도로. 기회네요. 네.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관찰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관찰을 좀 많이 해봤는데 다른 애들이 갈 때 잘 안 가요. 실제로 지금 다른 애들이 갔는데 얘 혼자 못 갔죠. 네. 그러다가 다른 애들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얘가 수급 다 빨아요. 정말 무서운 종목이에요.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거 까먹고 있다가 이 종목 여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제 HTS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방송에서 안 알려드리고 하단 QR코드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년 매출액 대비 45%의 계약권을 올해 SK 하이닉스로부터 따냈다.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서 공부방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윤호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밤 10시, 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